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치경제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소수만 문제일까요? 중요한 산업 원자재인 마그네슘 주계와 산화텅스텐 그리고 연구자석은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자칫 다른 원자재도 공급망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의 셧다운으로 무역 기반의 글로벌 가치 사슬망이 깨지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 수급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활성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공급망 다변화를 보면요. 최근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생산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자 재빨리 유럽과 공급 동맹을 맺어서 중국 말고도 수입할 수 있는 공급처를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알루미늄을 무기로 수출을 규제하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 첨단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 공급망을 두고 미국이 탈중국화를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0%를 넘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 공급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차이나 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2년 전 일본도 자원을 무기로 우리와 무역마찰을 일으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자체 생산이 어려운 희귀금속과 광물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시급합니다.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바로 국내 생산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비롯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각 기업은 노동력과 생산 원가가 싼 외국에 하도급을 주거나 공장 자체를 옮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방역이 열악한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공장 설비가 멈춰서는 일이 빈번했는데 거리까지 멀다 보니 해운 물류난 속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요즘 기업 사이에서는 비용 절감에만 목맬 게 아니라 리스크, 즉 위험 요소를 줄여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는데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비교적 관리가 쉬운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즉 리쇼어링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리쇼어링은 일자리를 늘려서 내수 시장도 살리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각국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기회 삼아서 외국으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을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단발적인 인센티브로 리쇼어링을 유도하기보다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유인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시대, 자국의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기반을 다지고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조치를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가치경제였습니다.